2025년 12월 24일. 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산타의 선물 같은 일이 있었죠?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기업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의 숫자랑 미래의 비전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인지, 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 뒤에는 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 기업의 뭐랄까 좀 복잡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거인들이랑 아주 단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그리고 하늘을 나는 택시, 바로 UAM이라는 미래가 있죠. 현재의 적자 상태, 그런데 또 놀랍도록 튼튼한 재무 상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도대체 뭘 하는 회사입니까? 자료를 보면 일단 항공기 부품 회사라고는 하는데 고객 명단에 나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걸 보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부품 회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시작은 항공기 동체나 날개에 들어가는 그런 정밀 부품들, 이걸 만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에 납품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업을 확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항공기 설계부터 수리, 개조, 이걸 MRO라고 하죠. 그 사업도 하고요. 심지어 우주 발사체에 쓰이는 특수 소재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의 공급망 아주 깊숙한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라고 봐야죠.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2013년에 설립된 한국 회사가 어떻게 미국 방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로키드 마틴의 1차 공급업체, 그러니까 티어 1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이런 진입장벽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나요? 당신이 보여주신 자료에 혹시 그 비결이 나와 있던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비결이 미국 현지화 전략이에요. 캔코아는 일찌감치 미국 조지아랑 캘리포니아에 생산기지를 세웠습니다. 미국에 직접 공장을요? 네, 이게 단순히 물류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이었던 거죠. 최근 미국 정부가 방산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캔코아는 이런 흐름을 먼저 읽고 메이드 인 USA 딱지를 붙일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된 겁니다. 덕분에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아주 까다로운 절차 없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지만 사실상 미국 기업처럼 활동하면서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섰다. 이 말이군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사와 스페이스X를 고객으로 둔 잘 나가는 회사면 당연히 실적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재무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숫자가 좀 이상해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석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약 861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53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이나 UAM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매출은 주춤하고 이익은 적자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재무제표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31.1%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적자가 계속되면 운영 자금을 빌리느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인데 여긴 정반대죠. 동종업계 평균 부채 비율이 160%가 넘거든요. 160%요? 와... 네, 그런데 30%대라니 이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해보면 이 회사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초기에 유치했던 투자금이나 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아주 신중하게 미래에 투자해왔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낮은 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기초 체력, 이게 아주 튼튼하다는 증거거든요.
또 PBR이라는 지표도 업종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아직 싸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적자를 감수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체력이 충분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재무 체력 위에서 적자를 감수하며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바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그대로 폭발한 거군요. 도대체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랫동안 잠잠했던 화산이 터지듯이 두 가지 소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첫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스타쉽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와 함께 캔코아가 스타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겁니다. 아, 그 스타쉽 소식이랑 연결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실증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두 개의 큰 축이 같은 날에 터져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실력파 가수가 갑자기 차트 역주행을 시작한 것과 비슷해요. 그동안 시장에 관심 밖에 있던 우주항공 섹터에 개인 투자자들의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확 쏠린 거죠. 오늘 하루에만 개인이 13단주 이상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차트를 봐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아주 긴 빨간색 막대기, 이른바 장대양봉이 나타났어요. 이건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락 추세의 천장을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린 강력한 에너지 분출 신호로 해석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 즉 과거 주가들의 평균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을 단숨에 돌파해버렸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오늘의 주가 급등이 단순히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이 회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미래 사업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엔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가 바로 우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단연 우주산업입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의 달사체의 연료 탱크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나사가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공급망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은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협력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중소 중견 기업이 어떻게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 바로 그 기술력과 앞서 말한 현지화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캔코아는 액체 산소 같은 극저온 연료를 담는 발사체 탱크를 만드는 데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특수 용접, 제작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품질과 납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던 셈이죠. 여기에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 카사를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이 회사에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우주산업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두 번째 엔진은 하늘을 나는 택시, UAM입니다. 이건 아직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엔진, 도심항공교통, UAM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여기서 캔코아의 전략이 또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단순히 기체 부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자체 개발한 드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기체를 운항하고 관제하는 시스템 사업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실증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쌓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이 MRO, 항공기 정비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건 앞선 두 개에 비하면 좀 전통적인 사업 같은데요.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전통적이지만 돈이 되는 아주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캔코아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P2F 사업인데요. 패센저 투 프레이터, 즉 낡은 여객기를 뜯어 고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아, 여객기를 화물기로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항공화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가 약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8천억 원이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추가로 기대되는 물량도 4천억 원이 넘고요. 이건 현재 영업 손실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미래의 확실한 수익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네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론 명확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실적 증명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우주, UAM, MRO 사업들이 아무리 장밋빛이라도 결국엔 영업이익 흑자라는 숫자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시장의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고객 의존도 문제일 것 같네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소수의 거대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구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들 고객사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켄코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연이은 추락사고로 생산이 중단됐을 때 부품을 공급하던 켄코아 역시 힘든 시기를 겪었죠. 이런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경기나 원자재 가격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보니 지분 희속 가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CB를 발행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이걸 전부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시장에 없던 주식이 새로 생겨나면서 당신이 가진 한 주당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즉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보죠. 전통적인 항공우주 산업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서서 그 체력을 바탕으로 우주여행과 에어택시라는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는 기업,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은 현재의 재무적 손실과 극도로 건전한 재무 안정성, 그리고 상상 이상의 미래 수주 잔고라는 언뜻 보면 좀 모순적인 그림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폭등은 그동안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의심하던 시장이 마침내 베팅을 시작했다. 뭐 그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오늘 상한가를 무작정 따라 사기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나누어 사는 전략이 나와 있었죠. 구체적인 목표 주가와 손절선까지 제시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투자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시점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켄코아의 핵심 성공 전략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일부 경쟁사들보다 오히려 더 미국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리한 전략이 앞으로 켄코아에게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어쩌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가져다 돌기, 그 큰 그림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